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5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우리는 왜 계속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뭐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사실 뭐 책만 붙잡고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맡겨진 업무만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제 함께 어울려서 누군가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우리의 모든 일의 이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베이스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오늘은 특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는 어떤 이제 후배나 아니면 뭐 우리의 자녀나 이렇게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내가 이제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그 후배나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참 유익할 만한 그런 내용을 오늘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성공하는 인간관계 5개 원칙 중 첫 번째는요, 말이 아닌 결과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 믿고 이제 우리가 뒤통수 맞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속았다는 어떤 그런 통탄할 때 우리가 뒤통수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뭘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면접 볼 때 이제 면접관들도 사실 많이 실수하죠. 그러니까 뽑아놓고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잠깐 면접 보고 면접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의 말과 태도로 그 사람 이제 영입할지 어떨지 결정을 하잖아요. 지난번 회사에서 내가 뭘 했습니다. 사실 그 프로젝트에 참여만 한 거지 주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면접관 입장에서.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에 속지 않으려면 그 프로젝트의 어떤 성공한 결과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어필하는 거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보면 이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주도했는지 아니면 참여만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놓치기가 쉽죠. 핵심은 뭔가 하면요, 말만으로 그 사람을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만 있으면 사람한테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재테크, 부동산, 주식, 이제 이런 콘텐츠 다루면서 수익이 몇십 배 납니다, 몇백 배 납니다, 이런 걸 믿고 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익이 몇십 배, 몇백 배 나는 노하우를 아는 사람은요, 애걸복걸 그런 광고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투자 자기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헛된 인생 한방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대단한 실력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지금 만들어냈느냐,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 다 직장 7년 차예요. 한 사람은 이제 7년 동안 아파트 분양받고 재테크 공부해서 저는 이제 1,000만 원 종잣돈으로 계속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 사람이 이제 7년 동안 만들어낸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구나, 이 사람은, 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이 7년 차인데, 저는 매해 해외여행을 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투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럭셔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VIP를 위한 그 상류층을 위한 어떤 서비스업 아이템을 구상해서 이제 투자자를 모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자를 모아서 굉장히 어떤 그런 상류층을 상대로 한 굉장히 그 단위가 큰 그런 이제 사업을 할 겁니다. 지금은 빚이 많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위해서 하는 투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투자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말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굉장히 달변이라면 그 사람 말에 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칙,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결과를 믿는다. 이걸 첫 번째 원칙으로 갖고 가야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단히 실패할 확률을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직장인인데 거래처에서 선물을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김대리인데, 김대리님 덕분에 이번에 매출이 2배가 돼서 영업이익이 많이 났어요. 이거 정말 약속한 겁니다. 이러면서 명품 지갑을 탁 선물했어요. 자, 받아도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이거는 어떤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직업윤리,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엄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회사가 있긴 하겠지만, 이건 도덕의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 아니고요. 관계 문제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앞에 내가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정작 이제 중요하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족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뭐 그게 직장이든 사업이든 간에 내 뜻대로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함정이나 허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만드는 어떤 그런 실수는 결국에 관계도 망치고 어떤 나의 그 내 앞에 길을 내 스스로 망치는 일이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어떤 그런 선물이나 이런 것도 다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게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실수의 확률이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랑 같이 있는데 친구 지인이 근처에 왔다고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가서 그 사람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기분 좋게 잘 밥잘 얻어먹었다 그러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언젠간 보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간 보답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약에 내가 얼떨결에 밥 얻어먹은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식당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거기에 일부러 가서 밥을 이제 누군가와 함께 가서 일부러 밥을 뭐 사서 먹으면서 그때 고마웠다고 얘기하고 자주 오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관계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밥 한 번 뭐 얻어먹으면 뭐 그게 별거라고 이렇게 말아버리는 사람은 관계의 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거에는 참 이렇게 공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인간관계를 참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인생에 성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조차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아무나 만나지 말라 해서 그 아무나란 누굴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서 만나가 돌아오면 막 의욕이 상실되고 지치는 사람. 그게 뭐 되겠어? 아유, 대충 해라. 어차피 그거 안 돼. 아이고, 아서라,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 시간 낭비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시간 투자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예능 프로그램 보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어떤 그 연예인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함께 출연한 그 참가자를 가리키면서 그 사람의 말버릇을 흉내내는데 무슨 말만 하면 네가?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와, 그게 바로 상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말습관이거든요. 네가 할 수 있겠어? 네가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어떤 의미의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결국에 그런 리액션을 보내는 사람들,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리액션을 보내는 사람하고는 시간을 웬만하면 함께 보내시지 않는 게 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나를 보면 힘을 주는 사람을 가능한 가까이 하라는 거죠.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자신이 없었다가도 망설이다가도 갑자기 자신이 확 생기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친구, 그런 가족, 무슨 말을 이제 했을 때, 당연히 할 수 있지. 아니야, 너는 그거 겁내지 마.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장담해.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게 결국에 나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 굉장히 힘을 받는 어떤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배우고 싶은 사람 곁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거울이고 친구들이 스승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 이제 모으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배려해서 그 사람들을 곁에 가까이 두는 게 결국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이제 습관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좋은 사람들하고 이제 공들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기 시작하는 습관을 내가 붙이게 되면 주변에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 옆에 있어야 내가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내가 클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보이지 않는 배려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친절한 사람,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게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을 보고 그걸 이렇게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줄은 충분히 알지만 집착하지는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는. 너무 많은 기대, 지나친 의존 이런 게 다 관계에 독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1, 2, 3, 4번을 다 원칙대로 잘 지킨다 하더라도 많이 집착하다가는 결국에 이제 그런 게 독이 되는 거죠, 나에게. 인간관계는 몇몇 가족을 빼놓고는 다 유한하고요. 언젠간 다 헤어져요. 직장에서도 친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되 거리를 지키고 예의를 다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 원칙만 5번째로 마저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우리의 인간관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쌤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